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중2 2학기 창비 마지막 4-2단원 매체의 표현 방법과 의도 평가하기 안에 코끼리는 보일 수 있지만 상아는 보일 수 없다. 조금 특이하죠? 자, 해당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었죠? 특이하죠? 제목이. 대조법 코끼리와 상아 대조의 방식이 사용이 되었고, 자, 밑에 가볼게요. 상아가 없는, 자, 그래서 상아가 없는 코끼리를 본 적이 있는가 라고 되어 있죠. 길게 뻗은 상아와 기다란 코, 펄럭이는 귀. 그냥 좀 귀여워 보여서 읽어봤는데, 자, 상아란 개념 정의를 했죠. 코끼리의 무엇을 말을 한다? 엄니를 말을 한다. 크고 날카롭게 발달하여 있는 것. 엄니는 이것이다라는 거죠. 자, 문제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문 기사를 직접 인용했다라는 것. 자료의 출처를 밝혀서 신뢰성을 높였다라는 것. 그래서 밑에 보시면 기사문의 소제목을 의문문으로 표현한 까닭과 효과. 됐나요? 자, 그리고 기사 첫 부분에 여기 보시면 코끼리 사진 넣었죠? 왜냐면 무엇이 없잖아요. 지금 상아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사문의 주제를 부각하고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왜 상아 없는 코끼리가 늘어나는가 라고 소제목. 코끼리 연구보호단체. 무엇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밀렵 때문. 물론 이제 직접 인용이 아니라 무슨 인용? 간접 인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출처를 밝혀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상아 없는 코끼리가 많아진 까닭 무엇 때문이다? 밀렵 때문이다. 자, 그래서 상아가 공예품이나 조각의 재료로 선호되는 까닭. 잘 발달되어 있고 뭐하다? 무엇하다? 단단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래전부터 공예품이나 조각의 재료로 널리 사용이 된다. 그리고 지금도 상아는 암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된다. 상아는 무엇이라고 한다? 하얀색 금이라고 한다. 그리고 역시나 나와있죠. 상아 가공품은 애로부터 부와 높은 지위의 상징이다. 그래서 상아 수요가 줄지 않는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정리. 이러한 내용들을 전부 다 내용 일치 형태로 학교에서 보시면, 문제 보시면 이렇게 외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맞죠?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지문에서 무엇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확인하는데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문을 여러 번 정독하시는 것이 좋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상아 없는 코끼리가 늘어난 까닭. 역시나 사람들이 상아가 있는 코끼리를 사냥하면서 상아 없는 코끼리만 살아남았고 그 코끼리의 유전자만 후대로 전해졌기 때문에 실제로 상아 없는 코끼리가 더욱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실제 사례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였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상아 없는 코끼리는 어떤 어려움을 겪을까? 어이구야. 이럴 때 사용을 하는데 상아는 여기까지겠죠? 상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먹이를 구하거나 맹수의 위협에서 자신을 보호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상아는 코끼리의 생존에 꼭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상아를 향한 탐욕의 결과. 자, 여기 보시면 인포그래프라고 해서 자료 나와 있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를 직접 인용. 됐나요?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만약에 코끼리가 없어진다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코끼리의 개체수가 점점 줄어서 없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느냐? 초식동물들의 서식지가 없어지고 초식동물이 줄어들고 육식동물이 줄어들고 이런 식의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인간에 의한 진화라고 되어 있죠. 점점 생존에 불리한 방식으로 코끼리가 진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상아를 심지어 불태우는데 무슨 말이냐? 코끼리 밀렵을 근절하겠다는 단호한 결의를 내보였습니다. 상아 더미에 불을 붙이며 이 상아 더미의 높이가 우리의 결의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코끼리 밀렵을 근절하기 위한 결의를 강조한 것이죠. 됐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끼리의 사냥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이렇게 되었나요?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었고 밑에 제재 정리 보여드릴게요. 됐나요? 좀 비교적 간단했죠? 문제도 한번 살펴볼까요? 아까 내용일치 여기 이제 확인하는 문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제목 원래 이제 이 글들이 이 글의 소제목이 다 있었잖아요. 소제목 거기에다가 글의 성격 이런 문제를 맞춰 학교에서 아무리 중2지만 그 다음에 밑에 신뢰성 높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 내용일치죠. 그 다음에 여기 단어 뜻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사실 이게 기사문인데 설명문하고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유사한 게 실제고 유형을 말씀을 드리면 정리해 드리면 여기 있는 내용일치 형태가 많이 원래라면 정말 많이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단어 뜻 그 다음에 여기 내용 전개 방법 문제가 아마 있을 건데 보세요. 여기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표현법이네요. 대조법이겠죠. 정의, 예시, 비교, 대조 있죠. 이것을 활용한 문제들 여기서는 이렇게 출제가 되었네요. 이런 식의 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18번, 19번은 정답까지 한번 알려드려 볼까요? 실제로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조금 어려웠나요? 제가 학생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선지를 꼼꼼하게 천천히 잘 봐야 됩니다. 내신 대비는 지문은 뻔하잖아요. 어떤 지문이 나오는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지문은 괜찮은데 지문은 꼼꼼하게 읽었다면 선지를 잘 보지 않아서 틀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여기 이 문제도 그 뭐 비슷한데 비교가 아니고 대조를 한 거죠. 대조의 방식을 사용한 것입니다. 됐나요? 자, 이런 식의 문제도 출제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야 된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 오늘 영상도 학생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